자, 이제 1강 한번 보시면 그때 1강 간단하게 좀 했었나? 네. 그 1강의 간단한 내용 했다 치고 쭉 넘기면 바로 연속 문제부터 할까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막 냉정한 것 같아서 여기 12쪽 잠깐만 보면 12쪽 잠깐 보면 거기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했죠. 이게 그 모든 수학 교과서나 수학 기본서나 수학 내용 다 똑같더라고.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학이라고 하는 건 약간 새로운 기호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이나 어떤 상황을 좀 간편하게 이렇게 좀 축약해서 나타내는 것 같아. 그러려면 말 그대로 수학 기호를 써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수학 기호를 쓰면 우리가 평소에 모르던 새로운 기호가 등장을 한 거니까 이 새로운 수학 기호에다가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합성 막 이런 뭔가 연산을 했을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다음에 이걸 자리 바꿔보는 교환, 결합, 뭐 분배 막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항상 연산을 기호를 처음 배우면 항상 그 뒤에 좀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 부분도 리미트라는 기호를 새롭게 배우니까 이 기호에다가 실수배를 하고 더하기 빼기를 하고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하면 괜찮은가 이 기호가를 배우는 거야. 약간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에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가 알파다,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gx가 베타다 이렇게 두 가지 기호가 있잖아요. 네. 그 기호의 의미는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그 기호의 의미는 x가 a를 향해서 가면 fx는 알파로 간다,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이 아니라 수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거기 옆에 실수라고 있으니까. 베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결국에 이 말을 한글로 풀었으면 수렴하는 두 개의 함수 fx, gx에 대하여 두 개가 수렴하기만 하면 괄호 2번 더하고 뺀 것도 수렴하는 거고 괄호 3번 곱한 것도 수렴하는 거고 괄호 4번 나눈 것도 수렴하더라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수렴하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극한값이 얼마냐 이거야. 수렴하니까. 그 극한값은 각각의 수렴값, 즉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랑 똑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죠. 오케이? 네. 네, 그러면 단 나눗셈을 할 때는 항상 0이면 안 되니까 거기 0이 아니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는 것 뿐이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정확하게 정리돼야 하는 거는 수렴한다고 딱 알려진 두 개만 있으면 그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건 다 괜찮다고. 네. 오케이?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을 안 하든가 둘 다 수렴을 안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럼 그때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발산. 몰라요. 그렇지.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네. 약간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수렴하게 만들지 이걸 발산하게 만들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이게 똑같아. 저기 2강 가보면 함수의 연속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럼 함수의 연속의 기본 성질도 똑같이 한다고. 그래 두 개의 연속인 두 개의 함수를 갖다 놓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합성을 해도 연속이다. 단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이고 둘 다 불연속이면 연속일지 불연속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는 연속일 때가 나오기보단 불연속이 섞인 게 나오겠죠. 네, 극한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오케이? 네. 진짜 이해됐어? 예. 좋았어요. 자, 그래서 다른 거는 일단 패스하고 혹시 예제나 유제 중에 너희가 당연히 예습을 안 해봤겠지? 예. 거기 필수 예제 1-8번만 잠깐 봐볼란가? 잠깐만. 필수 예제 1-8번을 한번 보시면 함수가 두 개가 있죠? 예.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함수를 괄호 1번은 gf고 괄호 2번은 fg고 네. 두 개의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gfx하고 fgx는 함수가 달라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이거는 괄호 1번만 한번 해볼게. 괄호 2번은 여러분 셀프로 하고 괄호 1번을 풀 때 가장 큰 취지는 일단 x를 2로 보내잖아. 근데 이거는 먼저 이공민부터 해야 돼. 물론 극한값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처음 공부하는 단계의 고민은 x를 2로 보내는 극한값을 구하려면 2에 대한 우극한, 2에 대한 좌극한 이 두 개가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네. 여기까지 됐지? 그럼 하나만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갈 때 2에 대한 우극한 gfx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fx나 gx는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잖아. 예.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했다 해가지고 gfx의 그래프를 자체를 그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물어보는 취지는 극한값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직접 그리는 게 아니니까 나의 목적은 E에 대한 우극한. 그러면 함수를 두 번 통과하는 거야. 한 번은 F를, 한 번은 G를. 그러면 두 번 통과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함수 F를 통과할 때는 X가 2로 가는데 2를 기준으로 2보다 큰 값, 즉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거 아니야. 그럼 F라는 함수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0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함수를 또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도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서 오니까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니까 우극한이라 기억하지 말고 작은 값을 가지면서 큰 값을 가지면서 기억하자고. 그러면 0으로 오긴 오는데 어째요? 위에서 내려오죠.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큰 값을 가지면서 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함수 g를 통과할 때는 x가 0을 기준으로 큰 값을 가지면서 g를 통과하고 있습니다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얘가 얘로 바뀐가? 문제 풀 때는 아마 t를 많이 쓸 텐데 그냥 x를 썼어요. 그러면 gx 두 번째 함수 gx에서는 0을 기준으로 우극한은 1이죠. 1. 그래서 요놈의 극한값은 1이다 이 말이에요. 우극한은. 뭐 지금 따라오나? 진짜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좌극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고. 이게 1번이고 실은 2번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상수함수 때문에. 예를 들어 2번은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갈 때 fgx잖아요. 맞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좌극한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갈 때 좌극한 fgx는 간다.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gx잖아요. 그럼 거기 gx를 보시면 0을 기준으로 왼쪽이면 얼마로 가요? 2로 가긴 가는데 큰 값을 가지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작은 값을 가지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 계속 2를 찍잖아. 그래서 두 번째 함수 f를 통과할 때는 그렇지. 2의 함수값을 구하시면 돼요. 방향이 아니라 이제. 왜냐면 큰 값을 가지면서 오면 우극한,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면 좌극한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방향성이 없는 거야. 그냥 계속 2를 찍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함수를 통과할 때는 함수값을 구하시면 돼요. 진짜 따라온가? 그럼 F는 얼마? 그치 1.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합성함수의 방향성 생각하는 거하고 합성함수에서 혹시 상수함수 느낌을 살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두 개를 간단하게 소개했으니 한번 꼭 좀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셔요. 자 그럼 또 패스하고 미정계수의 결정은 그때 간단히 안내했다고 믿고 이제 연습 문제로 갑시다. 자 연습 문제 그 1-1번부터 시작해서 1-10번까지 있는데 혹시 몇 번을 해보면 좋을까? 7번이요. 한 번에 논스톱으로 7번 가도 돼요? 좋아요. 그럼 7번 먼저 하고 필요하면 또 바꾸지 뭐. 직강의 최대 장점은 수업을 너희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와, 진짜 뭐 하는 거지? 너무 좋다. 못 참아 진짜. 아니 너희가 집에서 듣겠다. 이거 상진이한테 보내줘야 되게 못하면. 자, 네, 할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혹시라도 잘 안 풀리는 친구는 실제로 이거는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평가원 기출이야. 이 문제는 그래서 한 2017학년도 정도 한 4, 5년 된 문제긴 한데 여기 정석 문제 보면 연습 문제 그런 보통의 시험 문제집은 기출이란 표현이 있는데 정석은 있어 기출이 없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기출인데 이 당시 막 시험에 나왔을 때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대놓고 합성함수 기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조금 느낌이 오나 봐요. 근데 이렇게 약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 안에 있는 건 유리함수잖아. 그리고 밖에 있는 건 F란 함수고 그럼 유리함수하고 F란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두 개의 합성함수에 대한 극하는 내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그게 조금 트레이닝이 돼야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합성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방향성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함수를 통과할 때는 x를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첫 번째 함수의 y값이 두 번째 함수의 x값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것만 어떻게 보면 합성함수의 극한 계산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놈의 극한 값도 중요하지만 방향성도 필요하다고. 그래야 두 번째 함수 f를 통과할 때 방향성까지 고려해서 우극한으로 할지 좌극한으로 할지 결정하니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함수의 방향성을 체킹하려면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되지.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얻는 후다닥 그리면
정근사면 좀 빨리 찾아지죠? X는 마이너스 1. 그렇지. t는 마이너스 2, 1.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위가 민수면 이쪽으로 그려져요? 이쪽으로 그려져요? 이쪽이요.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니까 이쪽. 그렇지. 이렇게. 봤어? 이렇게 그려지겠죠. 괜찮아요? 그럼 생각 한번 해봐. t를 무한대로 보낸단 말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1로 가기는 가는데 1보다 자극한. 그렇지 작은 값을 가지면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함수 f를 통과할 때는 1의 자극한. 그래서 리미트 뭐 x로 쓸게. 1의 자극한 f. 혹시 이해되세요?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그리시면 뭐냐 t 값은 1이고 y 값은 3이고 편의상 0을 넣어보면 4 나오니까 여기 4 2점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겠어? 그럼 또 무한대로 보내보면 3으로 가긴 3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아 이제 또 땡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쪽이죠. 이쪽이니까 3으로 가긴 3으로 가는데 큰 값이니까 우극한. 그래서 요놈은 리미트 x를 3으로 보낼 때 우극한 fx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f라는 함수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1의 자극한 3의 우극한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그 뭐냐 잊지 않았으면 하는 거는 합성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든 뭐의 극한을 계산하든 어쨌든 극한을 계산할 때는 방향성과 항상 함께. 근데 그 방향성이 위에서 온다, 아래에서 온다, 왼쪽에서 온다, 오른쪽에서 온다 이렇게 하기보단 큰 값을 가지면서 온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온다를 조금 같이 고려. 근데 큰 값도 아니고 작은 값도 아니었던 아까 상수함수 같은 느낌 있잖아. 이럴 때는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명확히 하면 합성함수의 극한은 솔직히 이제 뻔해지죠. 솔직히 한때 유행했지. 합성함수의 극한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근데 최근에는 막 잘 나오는 추세는 아닌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이 추세가 바뀔 수밖에 없어.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게 더 유행할지 모르겠어요. 뭐 실제로 제가 지수로고 수업할 때 거듭제 욕구는 평가원에 나온 적이 없다 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나왔어요. 이게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6월 평가원 시험이 처음으로 나와보더라고. 근데 그 이유는 6월 평가원 시험이 이제까지 보던 시험 범위가 확 바뀌어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걸 또 내야 되니까 또 이게 튀어나왔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다 됐죠? 그럼 7번 문제는 그런 거고. 그러면 7번 문제가 혹시라도 이제 좀 풀린 감이 온 친구는 그 위쪽에 있는 1-4번 있지? 예. 1-4번에 솔직히 요즘엔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그 꺽쇠 기호 이거는 가우스 기호예요. 근데 가우스 기호는 말 그대로 여기 그냥 있는 그대로 x 괄호 안에 들어가는 그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의정수. 그럼 1.4면 가우스를 취하면 그렇지 1인 거지.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 가우스 기호는 전자시계처럼 생각하면 되지. 전자시계도 이게 1분 59초 하면 2분으로 바뀌어야 이게 숫자가 딱 바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정수점만 찍어내는 거야. Understand? 그러면 당연히 이게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대충 어차피 가우스 함수도 합성 함수인 거니까 그렇지 이걸 문제를 풀려면 계단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여기가 0이면 0일 땐 0일 거고 0. 얼마면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계속 000 찍겠죠. 근데 딱 1이 되는 순간 그렇지 1로 바뀌죠. 그럼 1. 얼마도 다 1일 거 아니야. 나 2가 되는 순간 또 2로 찌는 거고. 그럼 약간 이런 계단식 느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와인 X도 그려보고 싶어. 그렇죠.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무튼 이렇게. 약간 됐어?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완전 다르잖아. 예.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이거 고려해서 풀어야 돼. 근데 이제 가우스 함수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는 보시다시피 다 상수잖아, 상수. 자극한 우극한이. 그러면 두 번째 함수를 통과할 때 좀 심플하지. 맞습니다. 오케이, 시작됐어? 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여기 1-4번에 3번 같은 거 2차 함수하고 가우스가 있다 해서 쫄지 말고 2차 함수에다가 매번 이 가우스를 취하는 게 아니고 그냥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그렇지 그 x가 1을 향해서 할 때 이놈이 대충 어디로 가는지 보고 그 가우스 기호를 합성 함수랑 같이 고려해서 푸시면 뭐 어렵지 않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극한 기호를 푸는데 합성 함수가 있으면 방향성 같이 고려만 하면 충분하다고. 네. 오케이? 예. 그럼 됐고. 그다음 혹시 또 뭘 해보면 될까? 별로 풀 게 없나? 8번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8번? 그래요? 아 아니면 요걸 한번 해볼까? 그 1-5번에 2번 있죠? 2번. 예. 이거는 혹시 2강도 좀 공부가 돼 있나? 이거가? 2강 안 돼 있는가? 이 말만 하나 해볼까?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를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르죠. 극한이 존재하면 요놈이 극한값이고 fa는 함수값이고 요 두 개가 같으면 연속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강에서 하는 거는 요 극한값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자극한 우극한 장난치면서 같으면 한 극한값 존재하는 거고 다르면 극한값 없어. 그럼 최소한 자극한이라도 구해봐, 우극한이라도 구해봐,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 1강에 하는 거고, 2강은 연속을 다루다 보니까 함수값하고 계속 두 개를 비교하는 거고. 그런데 요 두 개가 같으면 우리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를 약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도 된대요. f라는 함수가 연속인 거잖아. 그러면 f라는 함수가 연속이면 이 안에는 이 리미트라는 기호 있지? 이 리미트라는 기호가 앞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x의 가로 이렇게. 그러면 x가 a로 가면 y는 x 그래 직선 생각나시죠? y는 x 생각해보면 a로 가면 a가 뭔 값을 갖든지 간에 무조건 함수값도 a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놈도 그냥 a인 거야. 그래서 fa랑 똑같겠죠. 연속은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연속은 리미트를 마음껏 출입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배울 필요는 없지. 근데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 1-5번 있잖아요. 1-5번이 좀 더 논리적으로 풀려요. 예를 들어 1-5번에 2번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x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로그 x제곱 마이너스 5가 1이 되게끔 한 a를 찾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로그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나로 해요. 그렇지.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a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리미트라는 기호가 있잖아. 근데 로그가 있는데 로그를 뚫고 얘를 먼저 계산해도 되냐고. 원래 로그가 지금 잘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근데 로그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미트라는 기호가 로그 안으로 들어가서 얘를 먼저 극한 계산하고 나중에 로그를 채워도 되냐는 거야. 지금 현재 순서만 보면 로그 입장에서는 얘가 진수니까 얘를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한 게 1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풀었을 텐데 로그를 먼저 취하는 게 아니고 극한을 먼저 얘를 진수를 취해불고 나중에 로그를 취하게 되잖아. 근데 그렇게 마음껏 리미트라는 기호를 로그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마음껏 왔다 갔다 해도 되냐는 거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왜 로그 함수는? 그렇지, 연속 함수라서 부드럽게 이어져 있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마음껏 출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 그래도 좀 나름 논리를 갖고 하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럼 언제 주의해야 돼? 리미트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하려면? 불연속일 때. 그렇지, 불연속일 땐 주의해야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그 극한의 기본 성질 있지? 두 개의 함수의 극한이 수렴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당신 마음껏 하셔도 돼요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러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를 당신 마음껏 해도 된다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리미트를 두 개의 원래는 순서가 이거라고.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 더하기 gx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원래 순서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극한을 보내야 되잖아. 근데 각각 수렴하면 그냥 각각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도 된다는 의미야. 이 의미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하고 연속인 거하고 이렇게 어떤 수학적인 상황이 성립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셔도 돼요를 보장해주는 느낌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고 싶은 걸 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만 알면 돼. 약간 그런 느낌의 극한과 연속은 그런 단원인 것 같아. 그럼 어쨌든 요놈의 극한값이 a일 거 아니야? 그럼 로그 a가 1이 돼야 되니까 a는 10이 되겠지. 하겠어? a는 10. 다음에 혹시 여기 1- 또 뭐 안 풀어도 되나 그러면? 오늘은 빨리 끝나나? 빨리 끝나면 아니, 복습해야 돼. 이게 방과후 시간이 아니라서 막 엄청 막 반드시라는 느낌보다 또 많이 하는 날이 또 생길 테니까. 그럼 혹시 솔직히 여기다는 좀 더 수월했죠? 그래. 좋아요. 그럼 아까 1-8번 다자 했나? 1-8번 둘 중에 둘 다 해요? 하나만 해봐요? 오케이. 편하게 1번? 그럼 일단 1번 해보고. 나 해도 된가?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x를 1로 보내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1인 같은데요.
그래?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럼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fx 플러스 그렇지 1이 분자도 0으로 가야겠지? 네. 근데 혹시 fx가 뭔 제한 조건이 있나? 아무런 조건이 없네.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거는 연속인지 연속은 어차피 이따는 안 다루는데 원래 이거 풀 때는 원래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네.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확실한 건 이건 이런 보장이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갈 때 f의 x 플러스 1의 극한값, 분자의 극한값은 0으로 간다는 거 보장을 하지. 근데 우리가 아마 연속을 공부하고 나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서 f0이 0이다 해서 푼 친구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 극한값하고 f0이 항상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조건을 다시 찾아본 게 혹시 fx의 다항함수니 연속이니 이런 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도 돼요. 근데 여기 그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f0으로 가는 그놈에 대한 극한값은 0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f0 플러스 여기까지 됐죠? 마이너스 아니 근데 이제 여기로 넘어오려고 푸니까는 얘도 이제 0으로 한번 보내봤더니만 0 플러스 f0, 0 마이너스 f0. 근데 아까 f0의 느낌도 0으로 가고 0도 0으로 가니까 또 0분의 0꼴이 어차피 계산이 잘 안 돼. 그래서 나의 목적은 확실한 건 얘의 극한값을 아니까 얘를 문제를 풀기 위한 모양으로 변형을 하는 거지. 네. 그러면 나에게 어색한 x-1을 차라리 x를 0으로 보내야 되니까 치환이라는 아이디어를 쓰면 돼. 그래서 x 플러스 1을 t 그렇지 t로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t는 그렇지 0으로 가겠죠. 0으로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1은 t로 바뀌고 fx 플러스 1도 ft로 바뀌니까 얘가 2인 거죠. 얘가. 네, 그러면 나는 다른 건 몰라. f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t분의 ft라고 하는 요놈의 극한은 2로 가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내가 수렴하는 놈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얘를 t로 나눠요. 그렇지, 양변은 여기서는 이제 t인데 여기는 x. 그렇지 x로 나누면 1 플러스 x분의 fx 1 마이너스 x분의 fx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 그렇지 2로 가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그러면 3분의 3분의 1 되겠지. 하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하니까 하나만 더 할게. 여기 제가 x로 나눴죠? 네. 그럼 이 식에서 x로 마음껏 나눠도 된가? x가 0이면 어떻게? 아니죠. 영에 가까워야 가까워야지. 좋아요. 여기 극한을 처음 공부할 때 아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혹시 정석 책이 있는 친구는 한 번만 보면 되니까 처음 하니까 한 번만 볼게. 여기 7페이지에 처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봤어요? 다른 값을 가지면 그렇지. 함수 fx에서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야. 그러니까 a로 가긴 가는데 절대 a는 아닌 거야. 그래서 a가 아닌 상황에서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도 x가 0으로 가니까 절대 x가 0일 리 없는 거지. 그래서 0이 아니란 전제를 깔고 이 식을 전개하면 되니까 양변을 분모 분자를 0, x로 나누는 건 상관이 없는 거라고. 맞습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거 맨 마지막에 이거 극한 계산할 때 x분의 f, x분의 f를 다 2로 갖고 2로 챙겨서 이렇게 정리해 버렸잖아.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x를 0으로 보낼 때 요놈 요 분수 요놈 자체의 극한값을 궁금한 거지 각각의 극한값을 연산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요놈의 극한이 수렴하니까 이렇게 각각 계산해 갖고 계산해도 되는 거라고. 네. 하겠어? 네. 마지막에 뭔 말이죠? 마지막? 다 수렴하니까 사칙명. 그렇지 그렇지. 이게 수렴하니까 이 작업을 쳐도 된다. 근데 이게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헐. 예. 그럼 2번도 하겠죠? 예. 분모 분자 x로 막 나누고 막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또 그러면 1-9번이나 1-10번은 괜찮아요? 네, 이건 약간 계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네. 네? 네. 어차피 편하게 물어봐. 어차피 하는 거니까. 괜찮아? 예. 미정계수 결정편 하나라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실력 문제라고. 아니면 여기 예제 유제 중에 우리가 실력은 손 안 대기로 했으니까 아껴두기로 하고 여기 1- 몇 쪽이더라? 이게 23페이지가 미정계수의 결정편이거든. 맞습니다. 이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핵심 유형으로 다루죠. 그래서 여기
23쪽이 개념이니까 1-10번, 즉 24쪽, 25쪽 두 페이지 중에 한 문제 정도만 같이 해보세요. 하나 정도만. 근데 여기는 아직 안 풀어봐서 뭐가 뭔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풀고 싶은 걸 풀면 되겠구나. 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보편적으로 어렵잖아요. 편견입니다. 그러면 유제 1-13번 한번 해볼까? 좋습니다. 근데 내일 혼자 찍을 때는 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풀어야 되나? 너희가 뭘 물어볼지 모르잖아. 실시간 오. 라이브 별풍선. 유튜브로 리액션 해주시니까 주명만 아 별풍선 쏘면? 아 이제 뭐 거라 했지? F FX 해도 된가? 예. 일단 확실한 거는 분모 x를 1로 보냈더니 분모가 0으로 가요. 네.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네. 근데 문제에서 fx가 3차라 했잖아요. 3차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fx는 다항함수예요. 연속이 근데 수학 2를 공부할 때는 다항함수만 다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f1이 0이면 네. f1이 0이면 fx는 x-1이라는 이 값을 인수로 가져야 된가? 라고 말을 하려면 다항함수여야 된다고. 네. 그러잖아. 솔직히 f1이 0이면 우리 fx가 로그 함수만 하더라도 1 대입하면 0 나오잖아. 근데 얘가 x-1을 인수로 갖진 않잖아. 오. 혹시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인수 정리를 마음껏 쓰고 싶으면 다항함수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는 이제 엄청 쉬워지죠?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내 fx는 다항함수라며. 여기 3차 함수니까. 근데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아직 안 배웠지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진짜 생각보다 마음껏 해도 돼. 아까 말한 방석을 깔아준 거야. 너희 마음껏 놀으라고. 다항함수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돼요.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아까처럼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항상 같다고 fx는 다항함수라서. 그렇지. f1은 0인 거지. 같은 방식으로 f2도 0인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3차 함수라 했으니까 최고차는 나도 잘 몰라. 그렇지. a에 x 플러스 b 알파 좋아한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쓰면 미지수가 두 개밖에 안 생기는데 자기가 그 3차 함수란 말 나오니까 ax의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쭉 써버리면 미지수가 4개나 돼. 그럼 미지수가 4개면 식이 4개 필요해요. 그러면 풀다가 지친다고. 연산이 잘 안 되면. 그래서 꼭 인수정리 쓰세요. 맞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x-1이 약분될 거 아닌가 하나가 하나만 해볼게. x가 1을 향해서 갈 때 x-1에 x-2에 요놈 그대로 오시면 이거 왔다 치면 x-1이 약분되니까 더 이상 0으로 가는 부정 이게 그 말 그대로 이놈의 극한값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게끔 하는 요소가 사라진 거야. 그럼 얘가 사라지니까 이제 극한값 계산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지. 왜냐면 부정형이 더 이상 아니라서. 1로 보내면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로 보내면 마이너스 1분의 동시에 약분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다 있네요. 예. 이렇게 약분하니까 1을 보내면 못 봤어.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 a에 1 플러스 b가 쓰면 안 돼. 2가 되겠죠. 쏘리. 괜찮아요?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치면 또 문자 2개, 식 2개 남으니까 a값, b값 다 보여주겠죠. 해봤어? 예. 없어. 하다 시작 돼? 네. 근데 이게 그 모르겠어. 이거는 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아이고. 주번 누구야?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설정을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ax 플러스 b에다가 x-1에 x-1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예. 솔직히 뭘 해도 아무 상관없거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낫대. 저도 저걸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보여요. 최고차가 a인 거는 맞는데 근이 마이너스 a분의 b라 살짝 불편해.
근데 이렇게 하면 실근이 정확하게 눈에 좀 보여서 오히려 문제 풀기 조금 더 나은 것도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습관차다. 됐어요? 예. 그럼 오늘은 뭐 다른 거 괜찮아? 네. 진짜로?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쌤 언제 올려?